첫날인 내일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사전에 점검하면 좋을 것들,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합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마음 급한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고향길에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네. 이제 고향 방문 길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내일 가십니까? 저는 일주일 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미리 다녀오셨군요. 네, 벌초도 할 겸 그래서 좀 편하게 다녀왔는데 네. 아무래도 좀 정체를 피해서 일찍 다녀온 거죠. 아마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장거리 운전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장거리 운전에 떠나기 전에 꼭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올 여름에 이 폭염의 폭우에 태풍에 자동차가 심한 몸살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운전자분들이 생각하기엔 내 차니까 편하게 잘 다녔으니까 잘 다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정비를 오래 한 정비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올여름이 굉장히 자동차로서는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심한 몸살에 걸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고장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발 전에 점검을 하고 떠나는 게 좋겠다는 공통된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자동차의 사전 점검이 예방주사라면 고장난 뒤에 고치는 사후 정비는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수술보다는 예방주사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품들이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또 가혹 조건을 만나면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 여름처럼 이렇게 폭염에 폭풍에 또 폭우에 이런 가혹 조건을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분들이 내 차 상태 잘 알잖아요. 많이 타봐서 이 차가 예전 같지 않은데 좀 무거운데 네. 연비가 안 좋은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까 아무래도 좀 점검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간단히 일단은 냉각수 엔진 오일 네. 그리고 장거리 가니까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또 운전 시간이 많고 야간 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등화 장치와 그리고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니까요. 네. 꼭 좀 점검하시고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무료 점검하던데 라는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1시간 2시간 걸릴지도 모르고 기다렸다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발 전에 이렇게 점검하면 2, 30분이면 하니까 예. 점검하시고 주유도 좀 가득 주유하세요. 주유도 굉장히 휴게소들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준비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저도 워셔액 넣을 때 말고는 보닛을 열 일이 별로 없어서 네. 아마 점검하시는 게 익숙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떠나기 전에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하거나 점검하지는 못한다고 하면 네. 집 가까운데 자동차 정비소나 이런 데 들리셔서 점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편하죠. 네. 네네. 근데 명절에는 아무래도 차량 통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졸기도 하고 또 과속을 예.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이 교통 정체, 교통량과 사고는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분들께서 이 명절에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명절 때 다가오는데 제가 이 교통사고 건수 얘기하고 그러면은 편치 않은데요. 네. 보통 이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 명절 기간에 예. 이 하루에 한 500건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보험에 신고된 어디 보면 사고가 큰 건들이에요. 네. 그래서 작은 건까지 합치한다면 이것의 몇 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상자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4명, 21년에는 33명 이렇게 30명대에서 40명대가 되는 만큼 이 교통 정체 그리고 교통량 이것은 교통사고와 비례하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이 명절 연휴 때는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의식을 갖고 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1차 사고도 그렇지만 최근에 고속도로 2차 사고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지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 교통사고인데 이제 1차 사고, 2차 사고를 지금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1차 사고는 뭐 차대차 사고라든지 네. 뭐 이런 인사 사고고 2차 사고는 고장 사고로 이 정차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따르는 후방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예요. 네. 그런데 이런 2차 사고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사망자가 170명, 한 해 50명이나 돼요. 예. 그리고 치사율이 무려 60%에 이르러요.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느냐? 간단히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많고 차량이 많다 보면 차대차 또 경미한 사고, 물론 큰 사고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미한 사고도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운전자분들이 고정의식으로 현장 보존이에요. 너도 움직이지 말고 나도 움직이지 마라. 네. 보험사가 와야 된다. 이건데 이거는 절대 잘못된 인식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다가 후방 차량에 사고가 나면 이것은 보험상이 대단한 불이익을 당하고 네. 만약 후방 차량이 다치면 민형사갈이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냥 스마트폰으로 빨리 사진 몇 장 찍고 차 안전지대로 피해야 돼요. 예. 전문가들은요. 사진 한 장만 있고 얘기만 들어도 다 알아요. 현장 보존 이런 물증 같은 것은 없어도 다 되니까 예. 일단은 만약 1차 사고, 경미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자동차의 비상등 점등하고 후방에 안전대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고 그리고 사진 한두 장 찍고 빠르게 위험 현장을 빠져서 이동시키고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내지 않습니까? 명지들 무료 네. 뭐 통과하지만 네. 그 통행료 안에 무료 견인 출동 서비스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1588에 2504로 전화를 하면 톨게이트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주고 그때부터는 보험사를 통해서 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 보존하다가 2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지금 이렇게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세워놓고 어디다 전화 걸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 사고로 매년 50명씩 사망자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예요. 예. 반드시 현장 보존한다.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 스마트폰 놓다 뭐합니까? 네네. 이런 사진 두세 장 찍어놓으면 전문가들이 보험사 보상팀에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앞서 전화번호가 1588에 2504라고. 2504. 예. 여기로 전화하면 톨게이트까지 차량을 그렇죠.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안에서 바로 네. 톨게이트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갓길로 네. 보통 이렇게 대놓잖아요. 네네. 그럴 때 차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니면 차 밖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는 게 안전합니까? 아무래도 이 안전지대면 차 안에 있어도 되는데 예. 이 갓길도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땐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사람은 빠져나와서 동승자는 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좋은데 예. 이게 안타까운 게 이 애견 다니다가 사고 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고속도로는 정체도로가 많다 손 치더라도 네. 고속도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사고가 났을 때 잘못 이런 도로를 왔다 갔다 하거나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전화를 걸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갓길로 이동했으면 더 안전한 안전지대가 있으면 그 운전자나 동승자들은 그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가급적이면은 오히려 안전지대로 피해 계시는 게 좋다. 그렇죠. 차량은 세워두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에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달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네. 운전자들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예. 이거 작동시키는 거 이것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면서요. 물론 이거 첨단 장치 아니겠습니까? 운전 보조 시스템 장치 ADAS라고 예. 이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센서에 의해서 라이더와 센서에 의해서 자동차가 이제 앞차를 따라가고 하는데 네. 어차피 이게 자율 기능인데 비자율차들이 그 안전거리가 좀 확보가 넉넉히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예. 그 사이로 많이 들어오죠.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운전하다가 실갱이도 되고 하는데 이건 보조 장치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딱 안전 시스템 딱 설정해 놓고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은 보조 장치만 믿고 스마트폰 조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운전 중에 스마트폰 조작이 이 위험도로 따지면 소주 한 병 반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면허 취소 수치에 대한 위험성과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예. 만약 대표적인 안전 상의 이득을 얘기한다면 깜빡 졸았다 그러면 센서에 의해서 깜빡 졸 때 아무래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가 정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안전상의 보호장치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설정해놓고 하는 장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운전자만 스마트폰이 아니라 동승자까지 단체로 하니까 말릴 사람도 없고 제어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으르르니 그르르니 하고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않아요. 외국가도 그렇더라고요. 예. 뭐 잠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예. 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차도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네. 반드시 아시고 예. 동승자분이 말려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외에 귀성길 좀 조심하면 좋을 것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 반려견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운전할 때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잘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런 우리 대형차들, 노후 화물차들, 덤프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예. 하다 보면 예. 이 우측으로 다니지 마세요.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런 대형차나 덤프 트럭 이런 걸 안고 업고 간다고 합니다. 전후방 주행이라고 하는데 네. 보면 그걸 따라가면 큰 덩치가 앞에 있으니까 안전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노후 경유차, 대형 화물차는 이 디젤차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이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물론 DPF라고 하는 매연포지 필터가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전후방 주행 또 옆으로 주행하는 걸 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내비게이션 통해서 이렇게 한번 몇 시간 걸리지 하고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좋아요. 2시간, 3시간 뒤 교통 정체 수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정체 시간을 택하지 말고 네. 요 예측 수요를 통해서 2시간이나 3시간 뒤는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가가 나와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교통량은 사고와 비례하기 때문에 네. 정체가 심할 때를 피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운전자가 과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로하고 그래서 졸음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동승자분들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운전자가 알겠습니다. 운전 제대로 하는지 꼭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미처 말씀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음주 운전 하시지 그럼요. 않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일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네, 지금까지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합 대표였습니다.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